안녕하세요. 백운영입니다. 이 영상 찾아오신 분들 행정학과 생각하고 계시고 정책과 관련된 비교과 좀 더 자세하게 경쟁력 있게 만들고 싶은데 그 방법 궁금해서 찾아오신 거 맞죠?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어센팅 마인드의 행정학과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이 출시됐거든요. 이 내용 전체 화면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행정학과 비교과 어떻게 구체성 있게 그 다음에 산업이랑 이슈 트렌드에 맞게 만들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권으로 끝내 드릴 거예요. 자, 행정학과 비교과 가이드북에는 이 행정학과 초부가가치 연구 주제에 해당되는 원문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한글 원문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 191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자체는 뭐 커피 한 잔 값이라서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15년 동안 컨설팅 2천 건 넘게 하고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 100명 가까이 1000명 가까이 합격시키면서 만든 노하우 다 담았어요. 원래 이게 관리나 이런 어떤 VIP적인 내용에만 들어있는 내용인데 여기 책에 다 담았으니까요. 가져와서 5,500원에 이제 보셔서 비교과 잘 준비하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 들어가서 이제 왜 이 행정학과에서 특히 전공 적합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을까? 요거 설명드릴 건데 여기에 이제 문제의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이제 진로가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 들어간 다음에 갈 수 있는 분야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행시를 간다, 외시, 로스쿨, 대학원, 공공기관, 뭐 국제기구 아니면 이제 일반 사기업체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행정학과 들어가서 이제 내가 어떤 학문들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런 직업군으로 가겠다, 뭐 로스쿨로 가겠다, 로스쿨 가기 전에 내가 이런 분야에서 이런 자질들을 키우겠다. 이런 전반적인 방향이 없으면 입학사정관은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정보 적합성에 의심을 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2020년부터 2023년에 이제 자퇴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의대 이런 증원으로 인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뭐 편입이라든지 뭐 재수, 반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이 자퇴율을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제 학생들로부터 이제 대부분 이제 등록금을 충당받기 때문에 이게 자퇴율이 높아지면 이제 학사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학과 즉 행정학과의 본연에 인제 관심이 있는 학생들 여기에 와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한 학생들을 뽑는 게 인제 최근 3 년간의 트렌드예요. 제가 입시 현장을 지켜보니까. 그래서 인제 이런 어떤 전공 적합성, 인제 진로 계획, 커리어 계획, 학업 계획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인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어려워한다. 인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제 뭐 이런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제 뭐 합격생들 뭐 생기부 공개 뭐 이런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상품, 책, 전자책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좀 인제 그런 걸 좀 반대하는 타입이거든요. 왜냐면 같은 행정학과를 가더라도 어떤 친구는 정책으로 갈 수도 있고 행정 철학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로스쿨로 인제 프리 로스쿨 단계로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인제 정책의 어떤 세부 분야로 가서 뭐 교육 정책 아니면 경제 산업 정책 아니면 뭐 AI 정책 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즉 개인의 어떤 본질, 개인의 관심, 흥미에 따라서 적성에 따라서 이 행정학과에서 커리어 패스가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그런 커리어 패스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면 여기에 해당하는 주제, 학술 트렌드, 산업 트렌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야겠죠. 근데 인제 합격생의 생기부는 인제 그 학생의 이야기, 그 학생의 고유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그대로 이 학생 뭐 서울대 간 사람이 누가 뭐 고려대 간 누가 이걸 썼다. 그럼 그대로 가져다면 공무원 시험제도 뭐 지방자치사례 정책 결정 과정 이런 똑같은 게 똑같이 생긴다고요. 그럼 똑같이 특색 없는 그럼 똑같은 옷을 입은 지원자가 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안 보는 것보다야 보는 게 낫겠죠. 근데 사실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인제 여러 가지 인제 행정학과의 초부가가치 주제를 10 개를 두고 요거를 인제 120 가지 저희의 인제 고유한 매트릭스가 있어요. 11 렌즈 매트릭스라고 해서 하나의 원문을 12 가지 세특 주제로 인제 쪼개는 방식이거든요. 인제 이게 검증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쪼개 가지고 인제 각 과목에 연결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이 하나의 원문을 가지고 120 개의 어떤 주제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다양하게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이 원하는 길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선택지, 가능성, 지도를 보여주는 게 이 비교과 가이드북의 방식, 어센팅 마인드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레드오션 주제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융합이 좀 어렵죠. 하나의 인제 원문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 hallucination 없는 이 양질의 원문을 찾는 것 자체도 인제 문제인데 찾았다고 해도 요걸 가지고 정치와 법에는 어떻게, 사회에 어떻게, 경제에는 어떻게, 심리에는 어떻게, 윤리에는 어떻게 요거를 연결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행정학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문, 철학까지 다 융합되는 학문인데 이 융합된 학문의 특성을 잘 보여주려면 내가 그 원문 자체를 이 고등학교 교과에다가 융합하는 모습이 보여져도 그게 생기부에 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어떤 세 가지 측면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이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AI 시대에도 인간 행정감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 결정 영역을 이런 어떤 특성과 역량을 이제 학생의 언어로 소화해서 이제 생계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 비교과 가이드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 해결의 방향이 뭐냐. 가장 제 대전제는 이거예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행정의 영역. AI가 행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뭐죠? 민원 처리라든지 통계 집계, 분석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고 AI가 인간보다 확실히 잘합니다. 월등히 잘해요.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제 AI를 활용을 하고 그걸 넘어서서 인간 행정가가 독점해야 되는 영역, 인간 행정가가 반드시 다뤄야 되는 영역 뭐예요? 이해관계자 조율, 가치 판단, 첨단 기술 융합되는 영역 이런 것만 우리 초보가 같이 행정 정책 분야에서 그것만 딱 그 주제만 조준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주제만 조준한 이유,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 입사관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친구는 행정학 분야의 정책학 분야의 현상, 이 천재 이슈들을 잘 다루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냥 앞으로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다뤄본 친구구나. 미래지향적인 친구고 앞으로 잠재 발전 가능성이 높은 친구구나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이런 대전제를 갖고 있고 이런 대전제 플러스 우리가 이제 5가지 조건까지 걸어 가지고 매우 상세하게 뽑는 거예요. 그 원문 주제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5가지 주제가 뭐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 그러니까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어야 돼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인간이 필요한 영역. 그러니까 시민 생명이라든지 안전, 그다음에 지방의 지속 가능성, 공무원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은 인간만 할 수 있죠. 로봇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인제 돈이 몰리는 곳에 기술,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서 기회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국가의 예산이 집중되는 분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년 기본법, 지방 소멸 대응, ODA 이런 것들. 공적 자금, 해외 공적 원조. 그 요런 내용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잡한 이해관계자 조율이 필요한 영역들, 중앙 지자체 권한 분쟁, 부처 간 책임 분절, 세대 갈등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인간이 필요한 영역이고 그다음에 가치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가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영역들. 공공 AI 알고리즘 차별, 뭐 행정구역 통폐합, MG 의원 면직. MG 공무원들이 다 의원 면직을 해버리잖아요. 공무원 다 그만둬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 인간의 어떤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최첨단의 기술이 융합된 분야. AI 행정,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스마트 도시, ICT 이런 영역들이 앞으로 행정 정책에서의 굉장히 초부가가치 영역이다. 그래서 요런 어떤 대전제와 5가지 조건을 걸고 10가지 주제를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국가 예산과 미래 공공행정 관계에 집중되는 행정의 핵심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각 어떤 주제마다 이 한글 원문 한 편 그 제가 QR 코드로 연결해 드려요. 그럼 당장 여러분들이 직접 그 논문을 다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 근거를 토대로 당당하게 내가 연구를 할 수 있고 할루시네이션 없이 면접에서 내가 직접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제 이 10가지 주제를 3가지 큰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디지털 AI 혁신, 그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 사회 정책, 세 번째 지역 국토 이렇게 나뉜다. 요게 행정 정책학의 핵심 이슈 카테고리다. 먼저 첫 번째는 AI 행정과 디지털 플랫폼, 부처별 AI 도입 현황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체계 정량 검증하는 논문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 기반 정책 결정과 넛지 정책 설계. 증거 기반 당연히 팩트가 되는 어떤 숫자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이런 단단한 기반을 토대로 만든 정책의 실효성, 효과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넛지라는 것은 어떤 특정 행동을 뭐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길거리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뭐 10m 예를 들어 20m 간격으로 둔다 이런 식으로 그런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선택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걸 넛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책 설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 혁신 문화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런 어떤 컴퓨터 이 정부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것들 다 배우러 오는데 이런 한국형 정부 시스템 수출과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이 되게 무해한 나라잖아요. 여러 나라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전자정부, 새마을운동, 디지털 거버넌스, ODA 이런 것들 한국이 되게 잘하는 분야니까 이런 것들 잘 살려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사회 정책 분야에서는 개방형 이민 국가 전환과 외국인 정책, 출산율이 좀 떨어져서 이제 외국인을 많이 받는데 이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어떤 자격 검증을 좀 잘하고 그러니까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들 잘 구축하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고 그다음 5번째 청년 정책과 청년 기본법 체계. 이제 청년들이 뭐 쉬었으면 청년이라고 해서 뭐 이런 어떤 취업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어떤 삶의 어떤 단계들을 밟아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정책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섯 번째, MZ세대 공무원 이탈과 공직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 일곱 번째, 지역국토 카테고리에서 재난행정과 부처 간 책임 분절 문제 뭐 예를 들어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뭐 이태원 문제, 오송, 세월호 뭐 이런 것들 재난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런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현재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국토 같은 카테고리에서 지방 소멸 대응과 행정수도 메가시티. 우리 인제 그 전남 광주가 합쳐졌죠. 전남 광주의 특별자치도로 합쳐졌고
그다음에 지방 소멸되고 있는 영역들, 앞으로 더 이게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행정 수도라든지 메가시도 통합 이런 권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걸 행정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야 되는지, 그런 영역들을 다루고 있고요. 아홉 번째, 행정 수도권 구축과 북극 항로 진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북극 항로라고 해서 저 러시아 뒤쪽으로 올라가는 거. 왜냐면 그렇게 가면 이제 우리 이렇게 중국, 인도, 태평양 이런 쪽으로 가는 길보다 훨씬 더 유럽 가는데 어떤 원유를 수입해 오는 길이 훨씬 더 3분의 1 정도가 감축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북극항, 쭉 부산항에서 시작하는데, 이런 어떤 아주 그냥 세계사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 사회정책 카테고리에서 22개씩 통일 한국과 동북아 글로벌 수도로 어떻게 우리 한국 통일 한반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해서, 이게 바로 이 행정학과 정책 관련된 분야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최신 트렌드의 10가지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문 10개를 선택해서 이 10가지를 딱 보면 이제 AI 시대에 인간 행정가, 행정학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기부에 잘 그대로 기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학생들,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10개만 원문을 가지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논문을 가지고 뭐 단순 논문 요약해서 올린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융합적인 역량, 구조화된 역량, 구체화된 역량, 산업, 그다음에 학계와 연결되는 그런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도와준 게 뭐다? 이 12 렌즈 매트릭스다. 이 매트릭스라는 것은 곧 과학, 경제, 비즈니스, 사회, 공공, 인문처럼 이 네 가지 도메인의 총 12가지 렌즈를 통해서, 이게 렌즈라는 것은 그 원문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원문이 있다면 기초 원리는 뭘 봐요? 논문 속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공식적인 원리는 뭐냐? 이게 교과서랑 연결되는 지점이 뭐냐? 이거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기, 개념이 탄탄해지는 거죠. 첨단 기술은 해당 논문이 에서 활용하고 있는 AI, 빅데이터, 알고리즘 어떤 기술을 활용하고 있냐, 그러면 어떤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고, 메이커 실증은 이 논문에서 제기된 이론, 어떤 방법들, 뭐 해결책 이런 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걸 실험으로 하고 뭐 아두이노 로봇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접 해본다든지, 뭐 지역의 정책들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창업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양적 자료를 통계를 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직접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고, 비교과. 자, 네 번째 렌즈는 이제 산업시장. 이러한 정책 수요, 공급, 파급 효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섯 번째, 누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지 공공 영역에서. 여섯 번째, 정책 수요자는 왜 이 제도에 참여하는지 혹은 참여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소비자 행동, 비즈니스 모델, 산업시장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정책, 이런 공공 서비스 분야도. 세 번째, 사회공헌 카테고리. 일곱 번째 렌즈는 법령 정책. 혁신 기술과 기존의 법령을 어떻게 충돌하냐.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열 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게 있어요? AI 행정과 디지털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존의 어떤 움직이는 그런 일을 처리하는 것은 방식이랑 달라지는 거잖아요. AI가 도입되면.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는 거죠. 자, 여덟 번째 렌즈, 지역사회 연계 렌즈. 우리 동네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냐. 즉, 이 지금 지역사회 연계 렌즈가 최신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내가 도서산간에 산다, 섬에 산다, 도시에 산다, 아니면 위성도시에 산다, 서울 강남에 산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다른 양상이 나오거든요. 즉, 이 학생이 있는 그런 고등학교 지역은 그 자체로 굉장히 고유한 맥락이에요.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또 나의 어떤 공동체적인 역량, 그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렌즈이기 때문에 트렌드가 되고 있고, 좀 더 이제 글로벌리하게 좀 더 넓은 공동체를 넘어가게 되면 국경을 넘는 외교 협력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글로벌 환경 렌즈를 통해서. 자, 열 번째 렌즈, 생명윤리. 가능하다고 윤리적으로 옳은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데 이게 진짜 윤리성으로 맞는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 열한 번째, 심리정신 렌즈에서는 공무원의 시민의 심리적 고통에 어떻게 개입하는가? 공무원들 조금, 아까 MG 면직도 그렇고 실제 우리 초등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민원으로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입해서 해결할 것인가? 정책적인 관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다학제 융합. 어떤 두 가지 학문들을 용합했을 때 어떤 통찰이 나오는가? 이렇게 총 12가지 렌즈를 통해서, 자, 그러면 하나의 원문당 12가지 렌즈예요. 그다음에 이게 다 고등학교 과목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120가지의 세특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최신의 초부가가치 연구 주제에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세스를 좀 정리를 하면, 먼저 주제를 선정을 해요.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입학사정관들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잘 자극할 수 있는 저의 어떤 이 경험에
감에서 나오는 그걸 다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이 원문을 확보를 할 때 제가 직접 논문을 다 봐요. 수십 개의 논문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직접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것을 큐얼로 제가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권위 있는 학술 인프라에서 그걸 가져온다. 그래야 인제 나의 주장이 근거가 확실해지고 단단해지니까 효과성 있게. 그다음에 인제 해당 원문을 11 렌즈로 해부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정치화법, 한국주의 사회문화 세트, 그다음 수학, 뭐 정보 이런 데 어떻게 연결할까? 이거에 대해서 11 렌즈에서 답을 내 드리고 막막함을 없애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11 렌즈 중에서 해당 그 원문이랑 가장 정합성이 높은 렌즈를 뽑아요. 그래서 그 뽑은 렌즈에 대해서는 제가 심층 기획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가제목, 초록 보고서, 목차까지. 그래서 당장 내일 당장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심층 기획안이, 그러면 원문 10개니까 심층 기획안도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자, 이제 행정학과를 미리 일찍부터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뭐 중3 때 이걸 읽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진입하면서부터 내가 이제 그렸던 방향대로 나아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 1, 2학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1학년 때 폭넓게 이제 여러 전공들을 생각해 보고, 2학년 때 이제 일반론적인 수준에서 행정학과에 진입을 하다가 3학년 때는 이제 하나의 분야로 이제 좁혀 들어가는 거죠. 뭐 MZ 세대의 어떤 공무원 이탈 관련된 사회 정책, 뭐 청년 정책이랑 연결해 가지고 요 관점을 잡아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3 때는 자신의 어떤 면접 준비라든지 어떤 진정성을 더 보여주는 어떤 근거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이제 행정학과 자체가 이제 로스쿨 진입하는 프리 로스쿨 단계로 상당히 많이 인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제도적인 측면들, 정책적인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학, 법학 이렇게 같이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경영학, 행정학 이런 관리 과학 측면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인제 사회과학이랑 병행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120 개, 120 개에서 240 개의 어떤 주제를 좀 더 풍부하게 세특해 담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책을 직접 봐 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디자인 예쁘게 돼 있고, 그리고 목차 보시면은 인제 요렇게 제가 말씀드린 목차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인제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관심이 있냐면 이 북극 항로 진출에 가장 관심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149 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요게 인제 각 그 원문보다 원문별로 4 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섹션 보면은 사전식 딥다이브라고 해서 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글로벌리한 가장 이슈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를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해양 수도권 구축 및 북극 항로 진출 전략의 정의가 뭐고, 어떻게 우리가 한국에서 글로벌리하게, 한국에서 혹은 글로벌리하게 발전이 되었는가 좀 설명을 쭉 하고, 너무 어려운 내용들 뭐 이렇게 뭐 정의가 필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각쪽을 다 달아 놨으니까 내용 자세히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인제 이 분야의 전 세계 자본과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 음? 이게 인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자본이 오는 곳에 기회가 있다 그랬으니까. 인제 뭐 43일 걸리던 항해가 북항로 이용하면 23 일로 단축돼서 20 일간 막대한 연료비 절감하고, 아무튼 뭐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숫자로 다 정리를 해 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북극 항로라는 어떤 이런 제도, 그다음 핵심적인 구조와 진화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우리나라에서, 그다음 해외에서, 그다음에 남겨진 과제가 뭔지, 이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행정학과에 진학을 해 가지고 '나는 이제 북극 항로 이쪽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다. 행정학과에서 이런 걸 배워서 이 배운 걸 토대로 어디 취업해서 이런 걸 해서 장기적으로는 북극 항로를 여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내가 인제 포지션을 하고 어필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이런 핵심 키워드를 다시 한번 넣어 놨고, 이 글 쓸 때 참고한 논문들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다 실제 있는 논문이니까 검색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논문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 논문을 넣어 놨고, 요 QR코드 찍으면 원문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인포그래픽 넣어 놨고, 그래서 해당 논문에 대한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결과 한계점, 그다음에 이 논문 자체가 어떻게 인제 행정학도 행정학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지를 인제 정리해 놓은 게 Authentic Insight예요. 요거 보시면 '아, 이 논문이 나한테 이런 의미구나. 예비 행정학도한테 이런 논문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사실은 인제 메인이죠. 인제 하나의 원문을 이 과목들과 연계되는 매트릭스, 이 렌즈로 어떻게 해결을 연결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산업시장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시장, 이 원문을 산업시장의 렌즈로 보게 되면 일단은 경제나 통합사회랑 연결시킬 수가 있고, 개념은 보면 여기에 추산에 따르면 북극 항로 운송량이 8천만 톤이에요, 연간. 그래서 한국 조선업은 이런 어떤 쇄빙선 분야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요 항로 개척이 되면 우리 조선 산업에 굉장히 창출이 된다 이 말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탐구 방향을 요렇게 잡고 기획을 어떻게, 북극 항로 활성화가 한국 조선업 수주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산업 연관표를 활용해 추정하고, 이런 부산, 울산, 거제, 조선 클러스의 고용 창출 효과를 추산해 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해 보는 게 중요해요. LLM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같이 팀이랑 협력을 해 가지고 해 보면 이 해본 거에서 배운 그 내용들 자체가 우리 생기부에 기록되니까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게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세특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하나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를 더 보자면 지역사회 연계 한번 볼게요. 한국지리나 사회문제탐구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개념 이렇게 돼 있고 탐구 방향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경상남도청 해양수도권 관련 정책 자료 수집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의 추진 경과와 비교한다. 그래서 해양수도권 구성이 불경지역 청년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수부 이전 발표 전후 청년 순입 순출 변화를 분석한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공공기관들이 많이 내려와야 된다.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 부산항 토대로 메가시티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부국 항로를 미리미리 대비하고 우리가 선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 연계 렌즈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좀 더 살아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이 산업 렌즈가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조선 해운 산업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극 항로 시대 한국 조선 해운 산업 수주 시나리오 분석, 부산항을 거점으로 한 산업 생태계 재평 가능성을 주제로 잡고 초록을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실전 보고서 목차를 서론, 본론 1, 본론 2 결론. 그다음에 세특 어필 포인트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량 분석으로 정책을 검증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계획을 다 잡고 일단 원문을 분석하고 렌즈를 쪼개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효과성 높은 렌즈를 좀 참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잡아서 이런 세특 탐구를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데도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21세기 통일한 국가 동북아 글로벌 수도다 이런 게 있다. 그럼 사전식 딥다이브 첫 번째 섹션에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읽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서 해당 원문을 딥 리딩해서 보고 그다음에 매트릭스로 해당 원문 12가지를 쪼개고 그다음에 하나의 내용 비즈니스 모델을 넣어서 인제 실전 탐구 계획을 만들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인제 같이 내용 한번 살펴봤고 우리가 인제 행정학과를 인제 이미 생각하고 계신다면 요 인제 가이드북 토대로 행정학과 내용 120개 교과 연계 탐구 아이디어에서 세특 일관성 있게 구체성 있게 산학 핵심 트렌드에 따르면서 만들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인제 행정을 인제 로스쿨 가기 전에 학문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행정이랑 법대입시 요 두 개를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나는 좀 더 이 생기부를 이 6가지 사회 과목으로 좀 더 잘 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올인원 패키지 되게 88%는 오프되는 가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720개 탐구 아이디어 60개 심층 계획안으로 1, 2, 3학년을 정말 융합적으로 정말 구체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인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인제 우리 행정학과 비교과 가이드북이 여러분 비교과 생기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 잘 드렸고 요 내용 여러분들 많이 5,500원 커피 한 잔 가격에 참고하셔서 잘 생기부 잘 만들어서 원하는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